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오늘의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선율 라디오 우리 모찌랑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기러기러기 님께서 보내신 사연인데 제목이 조상신과 성형. 조상신과 성형.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입니다. 고딩 때부터 코가 컴플렉스여서 항상 코 성형이 꿈이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한테도 코 성형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였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완강하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항상 부모님은 네 코가 복코다. 지금 얼굴에서 코를 손대면 다른 데도 성형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원래 부모님이랑 친한 사이여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그래도 나는 하겠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군대도 다녀오고 돈도 벌었겠다. 성형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수술 날짜도 잡은 상태였어요. 그때까지 엄마의 태도는 트랜스젠더가 받았던 병원을 알아봐라. 코 성형 어떻게 하기로 했니? 라고 물어보면서 거의 제 수술을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일이 수술 날짜를 잡고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엄마가 제 코 수술 때문에 점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 호기심에 한번 가봤어요. 점쟁이가 코 수술을 반대를 해도 저는 이미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고 뭐 얼마나 반대를 할까라는 생각으로 엄마랑 갔죠. 역시나 점쟁이 말로는 조상신이 코 수술을 하지 말라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갑자기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약금을 내줄 테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카톡으로 엄마랑 얘기를 나눴는데 부모님 입장은 코 수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대학도 보내줄 필요가 없으니 알아서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황소고집이라서 알겠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학도 자퇴를 하든 휴학을 하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을 했죠. 이미 저는 부모님한테 코 수술을 제가 왜 해야 되겠는지도 진지하게 말을 했었고 수술 날짜도 잡은 상태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반대를 하냐, 조상신 때문에 그러냐고 말을 했죠. 하지만 엄마 말씀으로는 점쟁이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였고 애초에 반대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반대를 할 거면 애초에 4년 전부터 코 수술을 하겠다는 저를 말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핑계고 변명이었어요. 지금 부모님이랑은 서로 연락도 안 하는 상태이고 다음 학기에 복학하려고 했던 대학은 다시 휴학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세상이랑 등진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홀가분한 느낌도 들고 아리송하네요. 라고 우리 기러기러기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는 김국희랑 내가 또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몇백을 들여서 뭐라 그래야 되죠? 굿을 했는지 뭐 점을 보고 왔는지 뭘 했는데 아무튼 한 200 정도 든 것 같아. 그걸 이제 저희 누나랑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뭐막별 어느 날은 막 계속 와가지고 막 별 뭐 미신 같은 거 뭐 뭐를 어떻게 해라, 뭐를 하면 안 된다 뭐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냥 어디서 막 뭐 그 왜 땡중 있잖아요. 땡중 그냥 이렇게 그 종교인 말고 그러니까 좀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은 땡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점 보는 중 스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 진짜 그 불교계 그런 스님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분들의 얘기를 조금 많이 듣기 시작을 했었어요. 얼마 그 예전부터.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데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한테 한 건지 누구한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일이 잘 풀리게 하는 명목으로 뭐 제사 비슷한 걸 드린 거야. 한 200 정도 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우리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좀 그런 느낌?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아저씨가 막 나한테 막 이거를 자주 해야 된대. 여기에서 여기에 막혀 있는 그런 무슨 혀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막 기가 막 이렇게 막 뭐 뻗쳐 나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그때 딱 말했죠. 엄마 다시는 이런 거
해서 이런 거에 돈 쓰는 거면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잘 되는 뭐 하던 나 그냥 막 살겠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막 살아서 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하고 왔으면 내가 잘 살아야지.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냐면서 이제 막 거의 막 울기 직전에 그런 분노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맹신은 일단은 우리 기러기 님이 잘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맹신을 하셨던 건데, 사실은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죠. 사실은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지금 좀 뭔가 구실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 원래 반대를 하고 싶으셨는데 뭔가 확실한 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그거를 방법을 이걸로 찾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딱 이렇게 고민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러냐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알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게 우리 기러기님의 목표였으면 그 몇 년간의 목표였으면 또 그게 너무 컴플렉스였으면 남은 아니지만 가족이 보코라고 하든 누가 보코라고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눈에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평생 그렇게 우울하게 살 수 없잖아요. 막 내 거 보면 거울 보면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수술 날짜도 잡아놨겠다. 지금 그 사연을 보아하니 원래 따로 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기러기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도움 없이 혼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해해. 나도 막 귀가 너무 컴플렉스고 그렇잖아요. 재훈님이 기러기님이세요? 근데 기러기님 코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성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재훈님 코 한번 보고 싶다. 왜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코 사진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근데 나는 좀 우리 기러기님을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건 진짜 평생 가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 지금 트리사라 친구가 말하는 맛대맛 점은 점으로 라고 하는 말도 재미는 있지만 그냥 일단은 나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봐야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다른 결과를 가지고 가봐야 부모님한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그냥 이 친구 내 아들내미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딱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거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냥 그럼으로 해서 내가 수술을 함으로 해서 그런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적인 지원을 안 받아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거든. 보니까 지금 원래 따로 살고 계신 듯하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감당할 수 있으면 나는 이대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늘상 말했다시피 우리 기러기님의 인생은 기러기님이 발음 됐나 힘드네. 기러기님의 인생이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응원하고요. 나중에 코 사진 한 번만 보내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 아무튼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누가 말했지? 그냥 남자 코 성형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듯. 남자 코는 또 미작이 잘한다는 소문이 있네요. 나도 사실 한번 찾아본 적 있었어.
코 수술 한번 받아볼까? 나도 여기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면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근데 그거는 뭐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잘한다 막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추자 누나가 말씀하시길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야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코 수술 잘 되길 바라고, 그런 전후 사진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태균, 태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목이 꼭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요. 안녕하세요, 선율님. 항상은 아니지만 매번 선율 라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28살 애청자입니다.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꼭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학창 시절부터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받지 못하고 서울 안에 있는 S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S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점, 대외활동, 과외, 야간 편돌이 등을 하면서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3학년 때는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하여 신촌에 있는 Y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물론 과외랑 야간 편돌이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부모님 장사가 힘들어져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 입대하여서 3년 4개월 동안 아끼며 공부하며 또 돈을 모았습니다. 운이 좋게 군생활관 그 많던 학자금도 다 갚고 통장에 돈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역 후 H기업에 합격해서 사회초년생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신입사원한테는 엄청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조리, 이를테면 8시 출근을 했는데 9시에 퇴근을 한다는 등, 그리고 또 잦은 회식과 함께 너무 여색이 짙어서 영업을 할 때 속칭 룸이라는 곳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고, 옆팀 과장님께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이지만 제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저는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할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명예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만족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는 자꾸 다시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남자가 가족을 부양해야지, 남자가 책임감을 가져야지, 남자가 사람을 부려야지 등등, 그놈의 남자가. 저는 이제 책임지는 것도 싫고 경쟁하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조용히 살고 싶은데, 저는 정말 괜찮고 만족하는데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계속 나니 너무 힘들고 부모님께 모진소리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미친 척하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우리 태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게이가 맞으세요. 게이가 맞으시고,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는 그냥 태균님 편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니, 나는 일단 일 자체를 되게 골라가면서 했어. 일을 이것저것 열심히 한 거는 맞는데, 그 개 중에서도 되게 고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랑 뭐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서 나한테 이 직장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난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타입이었거든요. 왜냐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우리 지금 태균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게이니까 뭐 누구를 부양해야 될 것도 아니고, 혹여나 내가 누구랑 뭐 같이 뭐 사랑을 해서 동거를 하고 그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우리는 맞벌이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린 남자니까. 그래서 나도 사실 막 그런 명예와 부와 그런 욕심이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고.
음, 그래서 우리 태규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그게 아까우신 거지. 태규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졌고, 그렇게 좋은 회사도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다 버릴 만큼의 그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엄연히 말해서, 뭐 아무리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는 부모님이 살고 싶은 인생인 거고, 어,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어,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셔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일반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본인의 그런 어려웠던 삶을 이제 자식한테 투영해서 자식은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게끔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좀 태규님은 나는 솔직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태규님이 감당해야 했었던 몫도 있었고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본인 뭐 이렇게 쉴 시간도 잘 없이 뭐 학원에 과외 모든 걸 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한 거니까 그걸 이뤘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모 기업에서 막 그런 그런 정신 건강이 좀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보단 요즘 세대가 근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런 뭐 부와 명예보다는 즐기면서 사는 것에 이제 모토가 조금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성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심한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진지하게 물론 많이 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나는 솔직히 물론 낳아주신 것도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나는 지금껏 뭐 이렇게 학교에 뭐 입학을 하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많은 거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은 어,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곳을 나왔고 이곳에 들어왔다. 라는 어필을 계속적으로 하시되 너무 이렇게 독한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무튼 태규님 너무 고단하게 열심히 사셨네요. 너무 멋있네요. 앞으로 태규님의 그런 앞길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스원유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목 간단할 수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유리 형.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BJ에게 직접 글을 남기는 것은 처음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이태원을 나가게 됐는데 학창 시절 친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쪽 술집이나 클럽은 아니고 어느 상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리들 중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분들을 보니 패친 분들이 많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친구에게 인사를 했는데 친구가 별로 안 반가워 하더군요. 학교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쪽 힘이 들켜질까봐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당황했던 건지 모르지만 저는 더 자세한 건 안 물어보고 그대로 헤어졌죠. 저는 단순하게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같은 이쪽인 게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괜히 말 꺼내면 더 불편해 할까봐 고민이네요.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나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언제나 재밌고 공감 있는 사연들을 들려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수원유월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근데 수원유월님, 내가 생각해도 친구분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친구분은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있는 상황이었고, 소원유울님이 인사를 하면서 누구누구야 반가워 나도 게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수원유올님이 게이인지 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 같아도 그런 반가운 표정은 안 지었겠는데? 나 같아도 그런 그런 반가운 표정을 짓지는 않았겠는데? 일단 모르잖아. 그 친구는 수원유올님이 와서 나 게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어, 그렇게 정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어, 얘기는 하되, 어, 한 번 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거는 친구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한 번 더 얘기를 했을 때 불편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음, 좀 애매할 것 같아. 만약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친구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소원 유율님을 뭐 어디서 봤었는데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반응에 대해서는 소원 유율님이 정 궁금하시다면 말은 걸어보되 그분의 반응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막 기대를 한다거나 좀 속상해 한다거나 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좋은 친구로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좀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음, 얘기 한번 걸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가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 어, 미안한데 나도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쪽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어? 응? 만약에 그 친구가 그쪽이 아니면 또 어떡할 거야? 음. 일단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썩 그렇게 유쾌한 반응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요. 그래서 뭐 굳이 막 이렇게 정말 이 친구랑 막 대박 친해지고 싶고 막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아니라 뭐 유울님이 좀 정말 친해지고 싶고 얘기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반응과는 상관없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쪽이 아니면 어쩔 거야. 어, 음. 그뭐 편견이 있건 없건 아무튼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기분이 어떨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히 어, 생각을 하고 말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두우두님 사연이에요. 요게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제목이 선율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유튜브로 잘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선율님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고민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현재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3년째 지내고 있는 29살 게이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이 녀석들이 어느새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는데 제가 직장에 다녀오는 동안 저의 시간보다는 그 우리 멍멍이들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무작정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 아이들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같이 있는 동안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려고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전공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29살이라는 어쩌면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려고 하니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네요. 선율님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선율님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저처럼 무작정 퇴사를 했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했을지 등등 만약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이제 오드우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음, 이런 반려견들의 그런 시간, 흘러가는 시간, 사람보다는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워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무작정 지금 퇴사를 하셨어요. 일단 경제적인 능력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음, 나 같은 경우는 나도 정말 생각 없이 뛰어들기는 한 거거든요. 물론 나는 이거를 뭐 직업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금전적인 막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건 솔직히 아니에요. 나는 계속 그 본업이 있을 예정이었고, 음, 그러다가 정말 뜬금없이 정말 나도 무슨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게 컴퓨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내가 기계치라서 한 달이 되자마자 한 달 동안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사이트를 보고 막 견적을 맞춰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컴퓨터랑 장비를 장만을 했고 이렇게 대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취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본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난 조금 더 걸렸을 것 같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 음. 어... 일단은 지금 내가 수익이 잡혀 있고 어찌되었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된 거지. 나라고 해서 그런 생각 없이 무작정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에요. 나도 솔직히 그런 성격이 잘 못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일단 그 요 사연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일단 퇴사를 하셨고 그런 관련된 계통의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애완 그런 뭐 이렇게 멍멍이 채널, 멍멍이 유튜버가 됐던 아니면 뭐 수의사를 준비를 하시건 근데 29살이란 나이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한의사 형을 만났어요. 그 한의사 형한테 막 이렇게 음, 만났는데 그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이랑 동기가 어, 4, 50대 분이 계셨대. 한의대학교에 4, 50대 분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하시고 지금 그 아들내미까지 또 한의학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 생각보다 진짜 늦은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적으로 막 그렇게 늦었다라고 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는 솔직히 지금 멍멍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급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만큼 거의 이제 그런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반려견과 반려묘는 거의 가족이나 친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뭐 나는 뭐 아이 뭐 멍멍이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고 그거는 우리 사연 신청자분의 선택이고 음, 그런 어떤 가치의 순서의 차이였고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서 이런 그런 실질적인 그런 일을 포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직업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뭐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그래도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도 안 들고, 어, 지금 살아가시는데 여유만 있다면, 음, 저는 그대로 살아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대신 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 준비는 정말 철저히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멍멍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멍멍이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저는 털 알러지가 있어서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 나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자주 보는 그런 야옹이 키우는 채널이 있어. 그걸 보는데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그 키우시는 분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고,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금전적으로도 긍정적이지만, 행여 막 내 새끼 같은 우리 멍멍이가 아프면 어떡해. 그러면 난 진짜 멘붕 올 것 같아서, 나같이 또 이렇게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애들은 키우면 안 될 것 같아. 예, 아무튼 우리 멍멍이들이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시고 지금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화이팅! 음, 이렇게 선율 라디오 여기까지.